514.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fx는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지? 짝수일 때. 자, 짝수일 때는 2를 나눠주면 되고, 홀수일 때는 1을 더해서 2를 나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자, 대응하는 규칙이 달라지고 있다. 그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자, fn99가 1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요 말 뜻을 이해해야 돼. 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네. f1 하면 그냥 함수 f랑 같은 거예요. f1 하면. 그 다음에 fn 플러스 1 하면 fn 했는 거를 f를 한 번 더 합성했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봐. f1은 f라고 돼 있지. 그럼 이제 n을 여기 1을 집어넣어 봐. f2는 F하고 F1 하면 바로 F하고 같다 있네. 즉 F를 두 번 합성한 것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F3 하면 F를 세 번을 이렇게 합성해라 이런 뜻이야. 요게 요 말 뜻이야. 그지? 자, 그러면 99를 연속적으로 계속 합성을 시켰을 적에 그 결과가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라 이 말이야.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라. 그럼 먼저 F99 요걸 한 번을 했다는 말이죠. 1이 생략된 거예요. 그지? 자, 99는 홀수잖아. 홀수일 때는 1을 더해서 2를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100이니까 2를 나누면 50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9를 두 번을 할 거예요. 두 번. 자, 두 번 하는 거는 뭐냐면 한 번을 하면 50이었잖아. 한 번. 그 50을 한 번을 더 하면 이게 두 번을 했다는 말이에요. 50은 짝수니까 짝수는 그냥 2를 나눠주시오. 자, 이제 세 번을 하자. 세 번을 하면 홀수네, 홀수. 요건 F25하고 같지. 25가 두 번 했는 결과잖아. 두 번 했는 거를 한 번을 더 하니까 요게 세 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홀수는 1을 더해서 2를 나누라 했기 때문에 13이 되고. 다시 F4의 99는 F의 13과 같은 말이지. 세 번 했는 거를 한 번 더 합성을 하면 되니까. 역시 홀수니까 1을 더하면 14. 2를 나눠서 7. 자, 한 번을 더해주면 이건 F의 7이 되고, 7은 홀수니까 1을 더하면 8. 8이니까 2를 나누면 4. 자, 한 번을 더해주면 결국 이거는 F4를 한다는 뜻이고, 4는 짝수잖아. 짝수는 그냥 2만 나눠주라. 그 다음에 한 번을 더해주면 2를 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1이 되네. 그래서 7번을 하는 순간 처음으로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가장 빠른 n의 값을 찾아라. 자, 먼저 함수가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0부터 1까지는 함수가 이렇게 돼가 있고,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되니까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의 함수가 서로 다르게 돼 있다. F는. 그 다음 G도 마찬가지야. 0부터 1까지의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고, 1부터 2까지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이 함수, 즉 함수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fx부터 정리를 하죠. fx. 자, fx는 x가 0에서부터 1까지, 즉 요 범위다. 그지? 바로 요 그래프를 나타내네. 자, 0에서부터 1까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1분의 2네. 그래서 기울기가 2니까 이때는 2x다 이렇게 되네. 자, 이 f라는 함수는 어떤 뜻이냐면 0과 1 사이에 있는 수는 그 수를 두 배를 하면 돼. f라는 거. 예를 들어서 f0.5 그러면 1이 된단 말이야. f0.7 그러면 1.4가 된다 이 말이야. 0과 1 사이에 있는 수일 때는 그거를 두 배를 하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x가 1에서부터 2까지일 때, x가 요 1은 등호가 양쪽에 지금 다 붙여놨지. 요쪽에만 붙이든 요쪽에만 붙이든 둘 다 붙이든 관계없다. 하지만 이게 빠뜨리면 안 되겠지. 1이 빠져버리니까. 자, 요때는 요 그래프란 뜻이죠. 요 그래프. 그럼 이 직선식이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직선식이. 자, 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요 점의 좌표가 1,2고 요 점의 좌표가 2,0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 직선 씻고 하자. 자, 먼저 기울기부터 2 빼기 1 분어 0 빼기 2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2,0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면 그게 빨간 직선이 되잖아. 그래서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돼요. 자, 그랬더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즉 4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4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요게 f의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gx의 식도 알아보죠. gx. 자, gx도 x가 0에서부터 1까지일 때는 요 그래프잖아요. 요 그래프. 자, 요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서 y절편이 1이니까 1 마이너스 x가 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가 1에서부터 2가 될 때, x가 1에서부터 2가 될 때는 요 그래프지. 자, 그러면 요 직선식은 1,0을 지나고 2,2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직선. 자, 마찬가지로 기울기 구하자. 2에서 1을 빼면 1분어 2에서 0을 빼면 2 해서 기울기가 2가 되네. 그럼 기울기가 2가 되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이 요 직선이지. 자,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1 해서 2x-2가 되네. 요 때는 2x- 요게 이제 gx의 그래프가 돼요. 이게 우리가 뭘 구하는 형태냐면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요거의 그래프. 자, 우리가 합성함수는 지금까지는 함수가 단일 함수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냥 gx를 f의 x 대신에 집어넣어 버리면 끝이었다. 그제? 자, 이제는 이 함수가 막 변하는 거예요. 함수가 막 변해. 자, 먼저 y 이꼴 f의 gx를 해야 돼요. y 이꼴 f의 gx를 할 거야. gx. 그럼 이제 gx를 먼저 정해줘야 되겠지. 근데 gx는 범위에 따라 다른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x가 0에서부터 1일 때와 x가 1에서부터 2일 때로 식을 먼저 구분을 해줘야 돼. 0부터 1일 때는 요 gx라는 식은 바로 요 식이잖아. 그제? 1-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f의 1 빼기 x가 될 거고, x가 1부터 2라면 요 gx라는 식이 요 식을 따른다. 그제? 2x-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y는 f에다가 2x-2를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된다. 자, 요까지는 헷갈리는 거 없다. 그지? 범위에 따라서 갈라져 있고, 그 갈라져 있는 식을 그냥 각각의 범위에 대응하도록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요까지는. 자, 그 다음에 봐. 1 빼기 x를 f에 집어넣을 거예요. 1 빼기 x를 f에 또다시 집어넣어야 되지. 자, 집어넣는데, 지금까지는 f가 식이 하나가 딱 결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1 빼기 x를 그냥 x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됐지. 근데 f는 봐. 보다시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범위의 수라면 요렇게 대응된다는 거고, 요런 범위의 수는 요렇게 대응된다. 자, 여기서 요게 헷갈리면 안 돼. 요 x에 x, 그지? 그 집어넣는 x가 요 범위의 수면 요렇게 대응할 거예요. 자, 지금은 요 파란식에 해당하는 게 뭐야? 1 빼기 x가 요 파란식에 해당하는 거잖아. 여기는 2x 빼기 2, 요게 파란 요 값에 해당한다. 그지? 요 파란 값이 요렇게 되는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자, 그럼 요때 요 파란식의 값을 보자. x가 요런 값이잖아. x가 요런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1을 더하면 1 빼기 x는 1을 더했으니까 1이고 요거는 0이 되네. 그지? 즉 1 빼기 x라는 놈은 0에서 1까지 수야. 자, 지금 우리 생각하는 x는 요런 x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런 x일 때는 요 파란식의 값이 0과 1 사이 값밖에 못 갖는 거예요. 0과 1 사이 값밖에 못 갖는다. 그럼 요 수가 0과 1 사이 수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f에 집어넣으시오 이 말이잖아. 그지? 자, f라는 놈은 0에서부터 1일 때는 그거를 2배를 하면 된다 했잖아. 자, 그래서 요 때는 결국 y는 1 빼기 x를 요런 값이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1 빼기 x가 요런 값이기 때문에 x가 요런 값일 때는 그거를 2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1 빼기 x를 2배가 되니까 2배에 1 빼기 x다 해서 1번에서는 헷갈리는 게 없어요. 1번에서는. 이해되지? 자, 2번을 잘 정리해야 돼. 2번. 2번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fg를 구했는 거예요. 그지? fg를 어디서 0과 1 사이일 때 fg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제는 x가 1부터 2일 때는 요 gx라는 식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요때도 마찬가지로 2x-2라는 놈이 요런 수인지 요런 수인지를 알아야지만 요렇게 대응할지 요렇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2x는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2에서부터 4가 되고 2x에서 2를 뺏는 거는 양변에 2를 빼주면 0에서부터 2가 되겠네. 2x 빼기 2는 요 범위의 수가 된다. 2x 빼기, 자, 요 수는 어떤 수냐면 0부터 2까지의 값을 다 가질 수 있다 이 말이네. 그제? 0부터 2까지의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f에 그런 수를 f에 대응을 시킬 건데 이 f라는 놈은 0부터 2까지 수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f는 0부터 1일 때와 1부터 2까지 대응하는 규칙이 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갈라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2x 빼기 2가 1부터 2까지 수 중에서도 2x 빼기 2가 0에서부터 1인 경우와 두 번째 2x 빼기 2가 1에서부터 2인 요 두 가지 경우로 갈라줘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럼 요렇게 된다는 말은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2x는 양변에 2를 더하자 2에서 3이 되고 x는 1에서 2분의 3이다 이 말이에요. 요럴 때 그런 말이고, 자, 요렇게 될 때라는 말은 2x가 2를 더하면 3에서부터 4가 되고 요 식으로부터 x는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 요런 범위일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부터 2까지 수 중에서도 1부터 2분의 3까지일 때와 2분의 3에서 2까지일 때, 자, 요럴 때는 요수, 즉 안에 대응하는 요수가 요 범위의 수예요. 0과 1 사이 수야. 자, 그럴 때는 0과 1 사이 수일 때는 무조건 그 x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때 y는 요거를 2배를 하기 때문에 2배의 2x-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범위의 수일 때는 2x-2의 값이 1부터 2라. 1부터 2가 되면 1부터 2일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1부터 2일 때는 4 빼기 2x라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요럴 때는 y가 4 빼기 2x가 되는데 지금 x는 2x-2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여기다가 2x-2를 요렇게 집어넣는. 자, 그랬더니 요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여기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이 된다. 자, 요것도 정리해주면 4x-4가 된다. 자, 이제 전체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자,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x가 0에서부터 1일 때, 0에서부터 1일 때는 요 합성 함수를 구해주면 요거야. 2-2x가 되고 요식. 그 다음에 x가 1에서부터 2분의 3일 때는, 자, y는 1부터 2분의 3일 때는 y는 4x-4가 되는 거예요. 4x-4가 되고, 자, x가 2분의 3에서부터 2가 될 때는 요식 y는 8-4x다 해서 요만큼이 우리가 찾는 합성함수 그래프 식이 되는 것이. 자, 이제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0부터 2까지 범위를 그릴 거예요. 0부터 1에는 먼저 요 그래프가 2-2x네요. 2-2x. 자, x에 0을 넣으니까 y는 얼마? 2. x에 0을 넣었더니 y는 2. y에 0을 넣었더니 x는 1. 그럼 x절편 1이니까 이렇게 지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은 이렇게 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되는 직선. 자, 이렇게 되는 직선 중에 우리가 따지는 범위는 어딘데? 0부터 1까지만 따지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그럼 0에서부터 1까지는 x가 0에서부터 1까지 그래프는 요만큼에 해당하네. 자,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3까지, 1부터 1.5까지와 1.5에서 2까지를 따로 그려야 돼. 그제?
1부터 1.5까지에서는 요거예요, 요거. 요것도 자, y에 0을 넣으면 x는 1. 요점을 지나야 되네. 그 다음에 x에 0을 넣으니까 y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저 밑에 있지, 저 밑에. 저 밑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하니까 저 밑에 가서, 그제? 자, 그 중에 1에서부터 1.5, 요게 2고 요게 3쯤 되니까 1.5는 요까지네, 1.5. 요게 2분의 3이야. 그러면 1부터 2분의 3까지. 그럼 2분의 3일 때 y 값 계산하자. 여기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분의 3 빼기 4니까 6 빼기 4면 2네. 그럼 2니까 요거 y 값은 똑같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래프예요. 세 번째 그래프는 1.5부터 2까지야. 1.5에서부터 2까지. 자, 요까지 그래프는 먼저 y에 0을 넣었더니 x는 2가 되니, 그지? x는 2니까 x는 요점을 지나야 돼, 요점. 그 다음에 x에 0을 넣으면 y는 8이네. 자, 8은 저 위에 있다, 그지? 자, 위에 있는데 2분의 3일 때 값은 안 구해보자. 요점하고 어떤 관계 있는가? 그럼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을 거야. 8 빼기 4 곱하기 2분의 3 해주면 6에서 역시 또 2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요점을 지나서 y절편이 8이 되니까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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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자, 집합 x에서 x로의 두 함수 fg,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x에서 x로의 함수야. 자, 그래서 x 1, 2, 3에서 x 1, 2, 3으로의 대응인데 요게 f야. 대응을 시킬 거예요, 지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는 1대1 함수고 g는 항등함수야. 자, g는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였는데 자기 자신을 똑같은 값에 대응시키는 거야, 그지? 어떤 값을 자기하고 똑같은 값으로 대응하는 그게 g야. 그 다음에 F3, G3은 같더라, 그지? F3은 G3하고 같다. G가 무슨 함수? 항등함수지. 그럼 G3은 얼마야? 당연히 3이 되는 거죠. 항등함수니까. G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G1은 1, G2는 2, G3은 3 이 말이잖아, 그지? 항등함수니까. 그 G3 요게 3이란 말이야, 3. 됐지? 자, 그래서 결국은 F3이 3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F3이 3. 3은 또 3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F3이 3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F는 1대1 함수였다, 그지? 그럼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 1, 2 이렇게 가거나 1, 2, 1 요 둘 중에 한 개겠지. 1대1이 돼야 되니까. 이 F라는 함수는 1대1이니까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거나 또는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는 그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3은 3으로 간다는 게 이제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여기 마지막에 조건이 또 있네. F1, G2. 자, G2는 그냥 2잖아, 2. G2는. 그 다음에 F1. 요 값이 다르다 했다, 그제? F2, G1. G1은 1이잖아, 1. G는 항등함수라 했으니까. 그럼 요게 F2. 요렇게 돼야 돼, 조건이. F1을 2배를 했는 게 F2하고 달라야 돼. 그럼 만약에 1이 1로 갔다 해봐. 이렇게 돼버리면 F1은 1이니까 1을 2를 곱하면 F2, 2하고 같아져 버리지. 그게 같으면 안 된다 했잖아.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결국 어떻게 가란 뜻이야? 1은 이렇게 와야 되고 2는 이렇게 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인 대응 관계를 다 찾아낸 거예요. 자, 찾아냈으니까 이제는 F2 먼저 계산해야 되네. F2는 1이지 1. 그럼 다시 F1 이렇게 되네. F1은 2가 되네. 그래서 왼쪽의 값이 2가 되네. 그 다음 F 인버스 3이네. 3은 어디로 가요? 역시 3으로 가네, 그제? 그럼 요 값이 3이 돼서 두 개의 합은 5가 됐다는 뜻입니다. 봐라, 시간 많이 써가 하니까 꼭 이해해놔야 돼. 꼭. 자, 요거는 먼저
fx하고 gx가 이제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fx부터 자, fx는 0부터 1까지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잖아. 그런데 1부터 2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져 버리지. 그래서 그 달라지는 식을 먼저 x가 1부터 2까지는 1부터 2 때는 요 파란 그래프야. 그지? x가 1부터 2 때는 이 fx의 그래프가 파란색이야. 그럼 파란색 식이 뭐고? 원점하고 기울기가 2니까 y 꼴 2x 이렇게 됩니다. 0부터 1까지. 야, 빵기 뭔데? 0부터 1까지는 했다, 그지? 그 다음에 x가 1에서부터 2까지. x가 1에서부터 2까지. 자, 요때는 봐. 빨간색 그래프잖아. 자, 빨간색 그래프는 우리 이번 시험 범위 봐.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 했잖아, 그지? 요 점이 좌표가 1,2고, 요 점의 좌표가 2,0이잖아. 그럼 1,2하고 2,1을 지나는 요 직선식이란 말이야, 직선식. 그럼 그 직선식을 보면, 먼저 기울기 보자. 2 빼기 1분의 0 빼기 2.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 빨간 직선이잖아. 그래서 y-y1 이꼴 기울기 x-x1 이렇게 돼.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4 빼기 2x다 이렇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자, gx도 마찬가지로 범위에 따라서 다르잖아. gx도 범위에 따라 달라. 자, 0부터 1까지는 요 그래프고, 그 다음 1부터 2까지는 요 그래프야, 그지? 그럼 0부터 1까지 그래프는 0,1하고 1,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이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요렇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는 1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x가 0에서부터 1일 때는 요게 gx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x가 1에서부터 2까지는 요 파란색 그래프지. 요 파란색 그래프는 1,0과 2,2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1,0과 2,2를 지나는 직선. 요 두 점을 지나는 파란 직선 씻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기울기 2 빼기 1분의 2 빼기 0 해서 기울기가 2가 되네. 기울기가 2가 되면서 1,0을 지나면 되지.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1 해서 y는 2x-에서 요때는 2x-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먼저 다 구해놔야 돼, 식을. 자, 이제 우리가 찾는 거는 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구할 거예요. 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라, 이렇게. 그럼 자, y는 f의 gx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우리 이제까지는 f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장우 안 보나? f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식이 하나가 딱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랬단 말이야. 자, fx가 뭐 2x 더하기 1이고, 자, gx가 뭐 1 빼기 x, 예를 들면. 자, 이때 만약에 f의 gx를 구하라 하면 f에다가 gx인데 gx는 딱 결정이 돼 있잖아, 하나로. 이렇게. 그럼 다시 요거를 f에 있는데 f는 요거잖아. 그럼 2x 플러스 1인데 x 자리에 1 빼기 x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해버리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요렇게 대응할 수도 있고 요렇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 범위 잡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 범위 잡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gx를 f에 넣을 거야. 조금 전과 같이 gx가 하나만 딱 결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gx는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잖아. x의 범위에 따라서. 자,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1일 때 요때 gx는 1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x가 1부터 2가 될 때 요때 gx는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gx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구하는 건 요건데 gx를 f에 넣을 건데 요때는 f에다가 gx가 1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요럴 때는 f에다가 gx를 집어넣을 건데 gx가 2x 마이너스 2가 된다. 됐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왜 이렇게 가르는지, 요식과 요식을 왜 이렇게 가르는지 그게 이해가 돼야 돼. 범위에 따라서 gx가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gx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자, 지금 요 왼쪽 식에서는 언제 하느냐면 요 x가 요럴 때만 하는 거예요. 요럴 때만. x가 0부터 1까지 요것만 생각해. 다른 x는 생각하면 안 돼. 지금부터 생각하는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요런 x만 보는 거예요. 자, 이때 gx가 이제 요런 x일 때는 gx가 요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gx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제 1 빼기 x를 f에 대응을 시킬 거야. 1 빼기 x를 f에 대응시켜. 1 빼기 x를 f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f는 자, 만약에 f 0.7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0.7 하는 거예요. 이러지? x가 0.7이면 2 곱하기 0.7이 되는 거예요. 근데 x가 1.3이야. 그럼 4 빼기 2 곱하기 1.3 이렇게 하는 거예요. x가 뭐냐에 따라서 요렇게 대응할지 요렇게 대응할지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뭘 집어넣는 거야? 1 빼기 x를 넣잖아. 1 빼기 x를. 1 빼기 x를 넣는데 그 1 빼기 x가 어떤 값이냐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1 빼기 x가 어떤 값을 갖느냐 그 범위 찾을 거예요. x가 요렇다고 했잖아. x가. 요 x는 지금 요런 x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지? x가 요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부동호 방향 바뀔 거고. 그 다음에 1 빼기 x니까 다시 1을 더했다는 말이잖아. 1 빼기 x. 1을 더하면 1이고 0이고 이렇게 돼요. 자, 정리하면 1 빼기 x라는 놈은 0에서부터 1이다 이런 뜻이야. 1 빼기 x는 0에서부터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내가 1 빼기 x를 f에 집어넣을 거야. 그지? 1 빼기 x를 f에 집어넣는데 x가 이러한 범위일 때는 1 빼기 x는 0부터 1까지 밖에 값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럼 0부터 1까지 값을 가질 때는 항상 x가 들어가면 그걸 2배를 해서 2x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1 빼기 x를 f에 넣을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2배의 1 빼기 x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헷갈리는 게 없어. 왜냐하면 요 범위가 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범위일 때. 자, 이 범위일 때는 이제 gx가 요렇게 결정이 되잖아. gx가 요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제는 요게 gx니까 요 gx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는 거야. 요거를. 이제 이거를 다시 f에 집어넣을 거야. 그제? 이거를 다시 f에 집어넣는데 x가 이러할 때 요 수가 어떤 값의 범위를 갖는가를 알아야 돼. 아까는 요 수가 어떤 범위의 값을 갖느냐를 알아보니까 0과 1 사이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요렇게 대응을 지어줘. 요렇게. 이제는 이 수는 어떤 범위를 갖는가 보자. x가 요렇게 되면 2x는 2에서부터 4가 되는 거고. 다시 2x에서 2를 빼면 2를 빼기 때문에 0에서부터 2가 되겠네. 아, 요 집어넣는 수는 0부터 2까지를 갖는 거야. 0부터 2까지. 요 수를 내가 집어넣을 거야. 요 수를 집어넣을 거야. 그지? 집어넣는데 아까 전에는 요거는 0부터 1까지지. 0부터 1까지니까 이런 수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2배 해주면 돼. 요 수를 f에 집어넣을 건데 요 수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0부터 2야. 0부터 1일 수도 있고 1부터 2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분이 돼버리지. 그래서 여기서 또 구분을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첫 번째 2x 빼기 2가 0에서부터 1인 경우와 2x 빼기 2가 1에서부터 2인 경우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앞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그지? 범위가 요 범위 하나밖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요 범위는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0부터 2 사이 수를 F에 넣을 때는 요런 수인지 요런 수인지 당연히 그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는 요 수가 요 범위인 경우와 요 범위인 경우로 나눠주면 요 범위일 때는 2배를 해주면 된다 했잖아. 그래서 요 때는 요렇게 되는 거야. 2x 빼기 2를 2배를 해주면 요게 되는 거야. 자, 요 범위일 때, 즉 1부터 2일 때는 4에서 2x를 빼라 했다. 그제? 요 때는 4에서 2x를 하는 거예요. 근데 x가 들어가기를 2x 빼기 2가 들어가는 상태죠.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네. 4x 마이너스 4, 요거는 8 마이너스 4x. 그래서 x가 1번 범위일 때는 요렇게 되고, x가 2번 범위일 때는 요렇게 되고, x가 3번 범위일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1번 범위는 바로 나와있지. 0부터 1이라고. 자, 2번 요 범위 정리할게. 2번 범위라는 이 말은 양변에 2를 더해버리자. 그러면 2x는 2에서부터 3이 되고, 다시 2를 나눠버리면 x는 1에서부터 2분의 3이 되네. 그래서 1에서부터 2분의 3일 때는 요게 합성함수가 돼요. 자, 3번 이 범위가 무슨 말이냐면 2x는 양변에 2를 더해버리면 3에서부터 4가 되고, 다시 2를 나눠주면 2분의 3에서부터 2가 되네. 그지? 요 범위일 때는 합성함수식이 요렇게 된다. 그래서 1번일 때는 요렇게 되고, 2번일 때는 요렇게 되고, 3번일 때는 요렇게 된다. 그래서 세 개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이 그래프 식이 이제 달라진다. 집합 x에서 x로의 대응이야. x에서 x로. 자, 그러면 1, 2, 3에서 똑같이 1, 2, 3으로 x에서 x로 요런 대응이야. 요때 요게 이제 FG야. 먼저 G는 항등함수라 해서 G는 항등함수가 무슨 뜻인데? G1은 1, G2는 2. 그게 항등함수지. 그래서 G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야. 항등함수다는 말. GX는 항등함수다는 말은 G는 이렇게 대응하시오. 자, 그러면 F3은 G3이랬는데 G3이 바로 3이란 말이잖아. 그지? G3이 3이란 말이야. G는 항등함수로 했으니까. 항등함수는 자신을 자신과 똑같은 값으로 대응하는 함수잖아. 그래서 F3이 결국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F3이 3이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F는 1대1 함수라 했다. 그지? 예를 들어서 1이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지? 항상 서로 다른데 대응이 돼야 돼. 1대1 함수라 했으니까. F는 서로 다른 값에 대응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야. F는 서로 다른 값에 대응을 시킨다. 자, 그럼 이제 1대1이기 때문에 딱 경우는 두 가지야. 딱 경우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거나, 또는 1이 2로 오고 2가 1로 가는 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제? 자, 그런데 조건 다해서 G2는 얼마인데? G1은 1이란 말이잖아. 항등함수로 해서 여기서. 그제? 자, 그래서 이거는 2F1 이렇게 되는 거. 좌변이. 요게 F2 이렇게 되네. 요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F1을 곱하기 2를 하면 F2하고 달라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요렇게 가버린 바라. F1은 1이니까 요게 1이 되면 2가 되고 F2도 2가 되면 같아져 버리지. 근데 같으면 안 된다 했잖아 문제에서. 그제? 요렇게 같으면 안 된다 했단 말이야. 그 말은 1이 1로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자, 해서 1이 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 1대1이기 때문에 2는 여기밖에 갈 데가 없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답은 F2 여기다가 F 인버스 3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F2는, 자, 2는 1이지 1, F2는 1이야. 그제? 그럼 요 값이 1이니까 결국에는 F1이 되고, F1은 다시 2가 되네. 그 왼쪽에 있는 요 값은 2가 되고,
f 인버스 3은 3을 거꾸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지? 3을 거꾸로 가면 얼마가 되노 했으니까 역시 3이 되네. 3. 자,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이렇게. 두 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함수인 거. 함수인 거 골라라 해서 함수인 거. 자, 그럼 함수인 걸 고르면 0, 1, 2를 0, 1, 2, 3, 4 요렇게 대응하는데 요게 함수가 되는 거를 찾아라 이 말이야. 함수가 되는 거를 찾아라. 자, 먼저 기억부터 봐. 이게 함수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거는 정의역에 속한 0, 1, 2를 다 해봐야 돼. 다. 자, 0을 집어넣어봐. 0. 한 군데 갔지? 반드시 한 군데 가야 돼. 두 군데를 가거나 못 가거나 이렇게 하면 함수가 아니다 말이야. 그럼 1도 여기 집어넣어봐. 이런 거면 2로 가겠네. 1은 한 군데 갔다 그지? 그 다음 2를 또 집어넣어봐. 2는 4로 가네. 2도 한 군데 갔지? 그럼 정의역에 속한 여기는 빠져도 돼. 이런 거는 여기는 빠져도 되는데 이 세 개는 각각 0일 때 얼마 그게 반드시 결정이 돼야 돼. 결정이.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이건 세 개가 다 결정이 되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함수란 말이야. 기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알아보는 거야. 뭐 식이 있어서 바로 탁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2번 또 봐. 0을 집어넣으면 3이네. 그럼 0은 한 군데 갔지. 하여튼 같은 데 가든 다른 데 가든 한 군데만 딱 갈 수만 있으면 돼. 그 다음 1을 집어넣어. 1은 2로 가네. 1도 한 군데 갔지. 1도 짝지 하나가 딱 정해졌다 그지? 그 다음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네. 2도 한 군데 딱 가지지. 그러면 니은도 함수가 되는 거야. 정의역에 속한 이 세 개가 모두 다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 이것도 봐. 0을 집어넣어. 0은 마이너스인데 0이 갈 데 있나 없나? 0을 집어넣으면 0은 마이너스 1이 돼버리잖아. 그럼 0이 갈 데가 없지. 그럼 이건 대응을 못 시키니까 이런 거는 함수가 안 된다. 한 개라도 그런 게 생기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리얼 0 집어넣으면 1 됐지.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0 됐고 2를 집어넣으면 1 봐라. 계속 하나씩 결정이 되지. 그럼 리얼도 함수가 되는 거야. 2번 다음 대응 중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자 1번은 봐. 1 갈 수 있고 2도 갔고 3도 갔으니까 함수. 2번은 1도 한 군데 갔지. 2도 몇 군데 가? 한 군데밖에 안 가잖아. 그지? 3도 한 군데밖에 안 가잖아. 뭐 정의역에 속한 모두가 한 군데로만 가면 돼. 3도 1이 한 군데 갔고 2도 3도 다 한 군데씩 가 있지.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야. 1도 한 군데 2도 한 군데 3도 한 군데 다 결정이 됐지. 근데 5번 어때? 1, 3, 4는 한 군데 결정이 돼. 2가 어떻게 돼? 하나 두 군데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가 되면 안 된다.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자, 아까는 직접 수를 줬지만 이제는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왜냐하면 정수 했으니까, 그제? 정수. 이게 X야, X. 그 다음 Y는 4 이하의 정수다, 그제? Y 집합은 4 이하의 정수니까 4, 3, 2, 1, 0, 땡땡땡. 이게 Y가 돼. Y는 4 이하의 정수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부터 찾아보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x는 x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로 가야 되지. 항등함수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로 가려는데 갈 데가 있다 없다? 아 있네. 마이너스 여기 밑에 마이너스 있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계속 있으니까 그제?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 갈 수 있고 0도 0 갈 수 있고 1도 1로 갈 수 있고 2도 2로 다 갈 수 있네. 정의역에 속한 모든 온수를 다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함수. 그 다음 2x-1.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저 밑에 있지. 계속 밑으로 음수 쪽으로 계속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도 저 밑에 있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도 있네. 자, 1을 집어넣으면 1도 있고 2를 집어넣으면 3도 있고 마찬가지로 모든 온소들을 다 하나씩을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것도 다 대응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것도 함수.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 3. 3은 있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있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쪽이 있네. 1을 집어넣으면 0, 0도 있네. 2를 집어넣으면 3, 3도 여기 있네. 다 하나씩 결정할 수 있지. 그래서 4번 또 함수. 남아있는 5번. 자, 5번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0인데 절대값 12, 12는 여기 있다 없다? 12는 저 위에 있는데 없잖아, 이 안에는, 그제? 그래서 5번이 함수가 안 된다. 이제는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야. 자, 봐봐, 아까 봐봐. x가 딱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이 반드시 한 개가 결정이 돼야 되지. x가 딱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이 반드시 한 개가 딱 결정이 돼야 돼. 그럼 1번 같은 거로 함수 돼야 안 돼. x 하나를 딱 결정해봐. 그럼 그 대응되는 y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x가 요 값을 딱 결정. y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완전 아니지. 이거는 봐. x를 어떤 값을 결정해봐. y 값은 한 개, y 값, y 값, y 값, y 값 항상 결정이 돼. 이거는 x 하나를 딱 결정하는데 y 값은 몇 개? 역시 여러 개가 나와버리지. x 하나를 결정하면 그 대응되는 y 값은 여러 개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함수에 해당하는 거는 3번인데, 자,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자,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하면 함수냐면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긋는 거예요.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꺼서 이 직선이 그래프하고 항상 한 점에서만 만나면 그게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되지? 항상 이거 봐라. 그래프가 계속 한 점에서만 만나지. 이런 게 함수가 돼요. 함수. 이런 걸 봐. 다 두 점, 두 점, 이것도 두 점, 이런 게 함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어디를 끄더라도 이와 같이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면 이제 그거는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x 하나에 y가 하나가 결정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식으로 쓰든 또는 그래프로 주든 이런 형태로 함수인 것은 이렇게 물어서 시험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형태니까 이거는 조금만 이해할 뿐이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함수값. 함수값은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자, F3이 뭔데? F라는 함수에서 X가 3일 때 Y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끝이잖아. 3 집어넣으면 3, 3, 9, 2, 18 빼기 1이니까 이건 1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2. G-2는 G는 요식이다. 그지? G는 요식인데 G는 봐. X 범위에 따라서 대응하는 규칙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X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4가 되네, 4. 그 두 개를 더하시오 했으니까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인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자,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식으로 안 돼 있고, 그지? 식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그럼 그대로 하면 돼. fx, x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럼 f2 하면 무슨 말이야? 2의 양의 약수의 개수의 말이야. 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1, 2 두 개밖에 없네, 그지? 그래서 f2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소수는 다 두 개겠지, 그지? 소수는. 그럼 2부터 10까지니까 2, 3, 4, 5, 6, 7, 8, 9, 10에서 소수는 다 약수가 두 개니까 요런 거는 계산하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것도 다 2가 되는 거야, 요런 것들. 소수는 양의 약수가 두 개니까.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면 요게 지수에다 1 더하면 되지. 요거는 3개. 6은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지수가 1, 1이니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면 되잖아. 그럼 2는 4, 요거는 4개. 자, 8은 2의 3승이니까 3이면 4개.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이니까 3개. 10은 2 곱하기 5니까 1, 1 하면 4개. 해서
요 숫자들을 다 더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럼 요게 8이 되고, 그 다음에 3, 4, 12고 6이고 26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약수의 개수 조금만 정리할게.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여기서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다 배웠던데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약수의 개수 잘 이해하라. 약수의 개수 하는 거.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구하시면 무조건 뭘 해야 돼?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소인수분해. 2의 5제곱 하면 약수의 개수는 6개가 돼. 5명이지. 3의 7제곱 하면 약수의 개수는 8개가 돼. 4의 제곱 하면 약수의 개수는 3개 하면 안 돼. 이건 소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잖아.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그 양의 약수는 5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2 곱하기 3의 제곱 하면 약수의 개수는 요게 지수가 1이니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2 곱하기 3. 자, 그래서 요거는 6개. 됐지? 약수의 개수 구하라 하는 것은 다 소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반드시 양의 약수를 구해야 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자, fx는 x가 유리수면 x가 됩니다. 유리수면 그냥 쓰면 돼. 유리수면 그냥 쓰면 되고, 무리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노? 그 x를 제곱해주면 돼. 무리수일 때는 제곱해주면 돼.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다. 그지? 그럼 두 근은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집어넣자.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33 이렇게 해서 이건 무슨 수? 둘 다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지? 둘 다 무리수예요. 그래서 알파도 무리수고 베타도 무리수인데, 알파 베타는 뭐야? 근과 계수 관계에서 a분의 c 하면 마이너스인데 요거는 유리수잖아요. 유리수. 그지? 유리수. 자, 유리수는 들어간 값을 그대로 하면 돼. 그래서 f 알파 베타 하는 것은 f 마이너스 2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2 바로 쓰면 돼요. 이렇게. 됐지? 자, 그런데 이거는 또 막 계산 이상하게 하지 말고 계산 똑바로 해야 돼. 계산 이상하게 하면 또 계산하다 틀리니까. 자, 그런데 요게 지금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다 이 말이잖아. 그지? 요 값이. 자, 무리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해서 그 수를 제곱하라 했는데, 그럼 f 알파는 어떻게 돼? 알파 제곱이 되겠지. f 베타는 베타 제곱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f 알파 베타는 아까 전에 했던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설마 이거를 막 제곱하고 하는 사람 없겠지? 어떻게 해야 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잖아. 요게 마이너스 2야. 그럼 이건 플러스 4가 되겠지. 자, 거기서 다시 마이너스 2를 했으니까 답은 27이다. 이거 막 제곱하지 말고 또. 자, 함수는 봐라. 항상 이렇게 출발이야.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요 수를 여기 있는 수에 대응하는 거예요. 요 수를 여기. 그럼 이렇게 대응을 하면 대응된 값들이 쭉 나타나겠지. 이렇게. 이때 대응된 값들의 집합, 함수 값들의 집합, 이게 치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x가 뭐야? x 집합이 이게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자, 이 y 집합이 이게 공역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헷갈리면 안 돼.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에 대응을 시킬 거야. 자, 그런데 어떤 규칙이 주면 그 규칙에 따라서 대응을 시키면 대응된 값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요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다. 이렇게. 됐지? 그럼 치역은 항상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돼? 당연히 공역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지? 치역을 구했는데 치역이 이렇게 공역 막 삐져져 나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함수가 아니다 말이야. 그지?
치역은 반드시 공역 안에서만 있어야 돼. 안에서만. 8번. 집합 x가 요렇게 있고 y가 요렇게 있어. 자, 요때 요 말을 잘 봐야 돼. x에서 y로의 함수 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게 정역이 되고 요 식이 공역이 되는 거예요. x에서 y. x에 있는 거를 y에 있는 거에 대응해라 했기 때문에 x가 정역이 되고 y가 공역이 된다. 이해됐지? 이때 이것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있지. 이거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이거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이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거예요. 공역은 벌써 구해놨잖아. 공역은 얼마부터 얼마? 마이너스 3에서부터 2. 공역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 자, 아직 요런 집합기호 같은 거 아직까지 이해 조금 못할 수 있는데, 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 3부터 그냥 2까지 요게 공역이야. 그럼 치역도 어떻게 나와야 돼? 치역도 구하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요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게 된다.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치역 구할 거예요. 치역. 자, 함수 f가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어. 함수 f가 ax 더하기 b. 함수 f가 ax 더하기 b. a는 절대로 0일 수는 없어. a가 0이 돼버리면 fx는 x하고 관계없이 b 이렇게 돼버리지. 무슨 함수가 돼 그러면? 상수 함수가 되는 거야. 치역이 한 개밖에 안 생겨. 그지? 치역이 마이너스 3부터 2 이렇게 생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a는 0은 아니다. 0. 자, 0이 아니면 이제 a를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요 두 개를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렵다. 먼저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는지가 이해가 돼야 돼. 나중에.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하는 이유는, 자, 양수일 때는 요 a가 양수란 말은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고, 기울기가 양수란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가 양수란 말은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고, 기울기가 양수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가 음수다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다는 뜻이야? 증가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감소한다는 말이에요. 증가하는 그래프. 기울기 양수일 때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는 거예요. x가 커질수록 y 값도 커지더라. 근데 x는 우리가 정리역에 있는 요 x만 보는 거예요. 그제? 정리역에 있는 x만 보는 거예요. 그럼 정리역에 있는 x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요까지만 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요까지만 보는 거예요. 요까지. 요 바깥의 범위는 보면 안 돼. 그럼 요까지 범위만 보면 y 값은 요 y 값부터 요 y 값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연속된 값을 다 갖겠네. 자, 요럴 때는 제일 작은 y 요 값부터 제일 큰 y 요 값까지 요러한 값들을 다 가질 거 아니야. y 값이 요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치역은 뭐냐면 y 값들이 범위잖아. 그제?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변할 때 y 값의 범위 그게 치역이잖아. 이 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게 치역이란 말이야. 그럼 y 값이 여기부터 여기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y 값이 얼마 여기부터 여기가 돼야 돼. 그제?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고 요 값이 2가 돼야 돼. 자, 요런 경우는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고 요 값이 2가 되면 y 값이 x가 요렇게 변할 때 y 값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변하는 거야. 즉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3을 집어넣으면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 그거를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제? 자, 마이너스 2를 넣는다. 요 f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를 하면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 다음 y 값이 제일 큰 거는 요 값이지. 그거는 3일 때 값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x에 3을 넣은 거예요. 3. 자, 3을 넣으면 3a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그 값이 2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3이죠. 그게. 그 값이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두식 연립해서 풀자. 자, 두 개를 빼면 5a가 5니까 a는 1.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 a가 1이면 b가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자, A는 양수다 성립하지. A는 양수다는 성립하는데 문제 조건이 여기 하나 더 있네. B 값이 더 크라고 했다. 그제? 이거는 B 값이 더 작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요 이유 때문에. B가 A보다 더 크라는 요 사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럴 때는 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일 때의 값, 그게 2가 돼야 돼. 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그게 2가 돼야 되고, 3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3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자, 역시 요식 열리 푼다. 빼면 5a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마이너스 1, 그럼 b는 요게 마이너스 1, b는 0 이렇게 돼요. 자, 요식은 B 값이 A 값보다 더 크게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이 되면 요게 정역이고 공역인 상태에서 치역을 구하면 그 치역이 공역하고 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정역이 이건데 이것도 봐. X는 정수돼 있잖아. 그지? 정수돼 있기 때문에 정역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여기까지네. 2는 빠졌으니까 정수로 했으니까 이때 이거의 치역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치역은 자 y라고 두자. y 집합 그대로 쓰면 되네. 마이너스 3부터 집어넣으면 되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은 2, 절대값은 1, 0, 1, 2 끝이네. 그지? 그럼 요 부분이 치역이 돼. 요것도 쉽다. 집합 x를 정리역으로 하는 함수 fx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3이라 했다. 그래? 그럼 치역 구하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 더하기 1.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1. 그 다음 1을 집어넣어도 a 더하기 1.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1. 자, 여기서 아직까지 우리 집합을 구체적으로 아예 안 배웠다. 그지? 제일 1단원에 나오는 거. 안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야기하면 집합은 쓸 때 1, 1, 2, 3 이렇게 안 써. 그래서 집합은 항상 1, 2, 3. 같은 거는 여러 번 쓰는 게 아니고 같은 거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같은 거는. 그래서 A 플러스 1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지워야 되겠지. 아직 모르지만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해. 집합에서는 요 치역이 요 4개가 아니고 치역은 요 3개만 치역이래. 치역은 집합이야. 집합. 그럼 이거를 다 더해주면 13이 된다 있잖아. 13. 이거를 다 더해주면 13이 되는 거야. 그럼 5a 더하기 3이 13이 돼서 a는 2가 된다. 집합 x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a에서 x로의 함수 f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자, 이렇게 한번 식으로 된 것보다는 어렵지, 그지? 식은 바로 대입하면 되는데 집합 x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이 부분 집합 이런 거 잘 모르지, 그지? 모르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 1부터 2까지 자연수야.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만든 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1, 2, 3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4, 5 이런 것도 있을 거고 10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부분 집합이라고 그런 거. 그 집합이 바로 A란 말이야. 그러면 A 집합에서 X 집합, 요 집합으로의 대응이에요. 그럼 집합 X, X는 1부터 다 하지, 1부터 이렇게 20까지. 근데 A는 요걸 가지고 만든 어떤 집합이야. 요걸 가지고 만든 집합. 그럼 여기서 여기로의 대응이야. A에서 X로의 함수라 했으니까, 그지? 3의 X승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게 fx야. fx 하면 3의 x, 요 x가 뭔데? 요 바로 요 x야, 요 x. fx 하면 3의 x승을 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말이야. 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때 함수 f의 치역이 3이 되더라. 이렇게 대응하고 나니까 계속 이 나머지가 얼마는 뜻이야? 3밖에 안 생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렇게 되는 나머지가 3밖에 안 생겨. 그런 집합 A의 개수는 했는데 A는 공집합은 되지 마라. 자, 여기는 이제 집합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일단 요거 지금은 넘어갈게. 집합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
자,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어. x에서 x로요.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자, 이것도 그냥 쌤이 문제를 시험 내는데 뭐한 100문제 이래 못 내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 안 나오는 거지. 항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00%짜리.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이해돼야 돼. 자, x에서 x로의 함수야. 항상 함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되는 정역과 공역이야, 그지? 요 부분을 정역, 요거의 공역인데 지금 정역이랑 공역이 둘 다 같지? x에서 x이기 때문에, 그지? 그럼 정역도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공역은 그냥 표현만 y로 하는 거야. k보다 둘 다. 여기 있는 수들도 k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이 되고, 여기 있는 수들도 k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이다, 이 말이야. 정역과 공역에 있는 값들이 둘 다 k보다 작거나 같다.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어, 함수. fx는 요거, fx는 요거. 이거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 그럼 공역은 뭔데? 조금 전에 했잖아. x는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공역이지. 그럼 치역도 어떻게 돼야 돼? 치역도 구하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치역도. 자, 다시 봐. 12번은 100%로 했대, 100%. 그래서 절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 x에서 x로의 함수. 이 말을 잘 보라, 항상. x에서 x. 아, 이게 x단 말이야. x에서 x. 그럼 이 집합이 같다는 말이지. 근데 x가 k보다 작다. 여기 있는 수들이 k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로 돼 있어. 그럼 여기도 뭐야? k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로서 돼 있다. 그게 공역이란 말이야.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 했네. 그럼 치역을 구하면 치역도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해됐지? k보다 작. 그럼 지금부터 치역을 구할 거야. 치역. 치역을 구하는 거는 지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2차 함수 치역은 바로 1학기 때 우리 많이 했지. 위로 볼로 하네. 위로 볼로. 대칭축이 얼마인데 대칭축이 지금 바로 y축 0이잖아. x = 0. x = 0이야. 자, 이제 우리가 어디서 생각하느냐 하면 k보다 작거나 같다에서 생각할 거야. 그지? k보다 작거나 같다, k보다 작거나 같다를 생각하는데 k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를 k라고 생각해봐. 어렵다. 요게 x = 0인데 왜 요게 x = 0인지 알겠지? 꼭지점이 0,6이잖아. 그지? 꼭지점이 0,6이. 그래서 x = 0, 그게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자, k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k가 여기에 있으면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면 요 그래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k가 이쪽 편에 있으면 k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니까 지금 k가 0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프, 오른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때 치역을 생각해봐. 치역. 치역은 뭐가 치역이냐면 요 빨간 그래프의 y좌표들이야. y좌표. 여기 있는 이 y 값들이 치역이잖아. 이 대응된 y 값들이 이게 치역이란 말이야. 자, 이거는 치역이 어떻게 돼?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잖아. 이게 y 값 중에 제일 크잖아.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제? 요거 치역은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k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잖아. 그제? 그럼 이때 치역은 x가 k일 때 k를 집어넣으면 뭐다? 여기 x가 k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이잖아. 요 값이 x가 k일 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보다 작다. 이게 치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치역이 뭐 어떻게 돼야 돼? k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요 값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k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자, 이런 경우는 요 값이 얼마냐면 0일 때 값이 0일 때는 6이잖아요. 6, 그제? 요게 6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치역이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보다. 그런데 문제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은 이것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하고 같아 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때는 이제 이 k 값이 6이 되면 된다. k 값이. 자, 지금은 k가 0보다 큰 상태지. k가 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치역이
6보다 작거나 같다. K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빨갛게 되면 무조건 요 값이 제일 큰 값이다.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다 갖잖아. 근데 K는 0보다 크니까 6은 0보다 크다 성립하지. 이렇게 됩니다. K가 6이면 됩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K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값이 K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 치역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같게 돼. 치역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 값이 K가 되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요 식에서 K 구하는 거예요. 자,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 그럼 2, 3은 6 풀마에서 K는 마이너스 3 또는 2인데 이때는 K가 0보다 왼쪽에 있지. 0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K 값이 음수인 상태예요. 음수. 그래서 K가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3이면 되고 양수 쪽에서는 6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양수 쪽의 값은 예제에 없지. 그래서 음수 쪽에 있는 요 마이너스 3만 구하시오. 그런 거죠. 서로 같은 함수. 자, 집합이 서로 같다 이 말이야. 서로 같은 함수. 집합이 서로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집합의 상등 이렇게 하나. 집합이 같다 이 말이야. 집합이. 집합이 뭐야? 갑자기 집합이 왜 나와? 함수가 서로 같다 이 말이야. 자, 함수가 서로 같다.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대응을 똑같이 시킨 거야. 대응을 똑같이 보내주면 되잖아. 함수는 보내주는 거잖아. 그지? 보내주는데 똑같이 보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그럼 지금부터 x는 뭐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하고 1, 이 두 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정의역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생각 안 해도 돼. 정의역에 있는 이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식은 다르지. 식은 다른데도 이 두 개의 함수가 똑같으려면 f랑 g는 f-1을 하나, g-1을 하나 같으면 되고 f1을 하나, g1을 하나 이 두 개만 같아버리면 되잖아. 식은 다른데도 똑같이 보내주면 이거는 같은 함수라고 보면 되잖아. 이해되죠? 함수가 같다는 것은 식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식은 달라도 돼. 식은 다른데 보내는 방법만 똑같은 형태로 보내지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을 알아봐. 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이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게 같고 그 다음 1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랑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랑 이거 두 개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똑같은 수에 대응하니까 식은 달라도 관계없어. 그 두 개는 그냥 같은 함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x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돼. 다른 x는 생각할 필요 없다. 0이라든가 뭐 2라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하고 1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하고 1만.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3a. 일식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b는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은 요 a가 없어졌네. 그럼 b가 바로 2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b가 2가 되면 10이니까 a는 또 4가 됩니다.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6 더하기 4에서 답은 20이다. 이거는 쉽다, 그지? 함수가 같다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만 식은 다르더라도 대응을 똑같이 시킨다 이 말이에요. 대응을 똑같이. 그러면 식은 다르지만 똑같이 대응하니까 F랑 G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7번은 봐. 이제 정의역이 원소가 이제 3개가 됐지. 그럼 딴수는 생각할 필요 없어. 여기서 F랑 G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뭐만 알아보면 되느냐면 F-1이랑 G-1이 같은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F0이랑 G0이 같다는 거 그 다음에 F1이랑 G1 요 세 개만 같으면 이거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럼 1번 봐. 이건 1번은 1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이것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이건 0을 0으로 0을 0으로 1은 1로 이것도 1은 1로 식은 다른데도 기억은 봐. 요게 정의역일 때는 대응을 똑같이 시켜주잖아. 그러면 기억은 F랑 G는 같은 함수다라고 보면 돼.
루트 x제곱 풀마 하면 안 돼. 루트 x제곱 하면 절대값 x야. 그럼 절대값 x, 절대값 x. 이건 같은 말이니까 이 식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함수야. 할 것도 없네, 이거. 루트 x제곱을 x 하면 안 돼. 풀마 x 이렇게 써도 안 돼. 루트 제곱하면 반드시 절대값 x. 이거 잊어보면 안 되고. 자, 이제 이것을 자기가 한번 확인해 봐, 직접. f랑 g는 요 세 개의 수를 똑같은 수로 대응을 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그런가. 자, 이거 하나 보자. 먼저 f-1은 마이너스 3이 되고 g-1은 자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 집어넣어야 되지. 자, 밑에 집어넣는데 x가 없네. x가 없단 말은 항상 이렇다는 뜻이야, 그지? x 값에 관계없다 이 말이야. 요까지는 같은데 f0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g0은 자 0은 위에 집어넣어야 되지. 이것도 마이너스 1이야. f1은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g1은 여기다 1은 위에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1 빼기 1은 요게 0이 되는데 다른 거는 같은데 요게 안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없다 이거. 18번. 집합 x를 정리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어. 집합 x를 정리역으로 하는, 근데 x가 뭔지 몰라. 그런데 fg가 같게 되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구하여라. 자, 요거까지 구하는 거는 지금 잘 못하니까 쌤이 앞쪽만 풀게. 앞쪽만 풀고 18번도 마찬가지로 시험 잘했다 이것도. 자, 함수 fx는 x제곱 빼기 2x야. fx는. 자, 함수 gx는 x 더하기 10이야. 함수 gx는 x 더하기 10이야. 자, 그럼 봐. 아까 전에는 이 집합을 정해줬지. 집합을 아까 같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해줬잖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정하는데 이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이야? 여기 넣으나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 그래서 어떤 수가 있었어. 그 수를 f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수가 뭔지 몰라. 그냥 x라는 거야. 그 수를 g에 넣으면 이렇게 돼. g에 넣으면. 자, 이거 두 개가 같게 되는 먼저 수를 찾는 거야. 이거 두 개가 같게 되는.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뭔지는 몰라서 x라 두고 그거를 f에 집어넣었을 때랑 g에 집어넣었을 때랑 같게 되는 그런 x 값을 먼저 찾아낼 거야. 자, 정리하면 x제곱 3x 마이너스 10은 0 2, 5, 10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됐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2랑 g-2는 같은 거예요. f5랑 g5도 같은 거예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집합 x를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요렇게 정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만 있어도 되잖아, 그지? 또 5만 있어도 되겠네. 또 둘 다 있어도 관계없겠지, 그지? 둘 다 그런 게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집합은 요 세 개가 우리가 찾는 집합이다.